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소송 시리즈 6편 소장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해요. 원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쓰고 소송 대리인란을 쓰고 피고에 대한 정보를 쓰죠. 피고 주소지를 모를 때는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가지고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 수 있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한다. 관할을 지정할 때에는 원고 주소지라던가 피고 주소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편한 곳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관할 주소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 소재지 관할 법원에 내 맘대로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사실 안 되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는데 청구 취지라는 거는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딱 지정되어 있는 그 샘플이 있는데 그 샘플 보통 어떻게 쓰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연 5%에 그 다음 날부터 다가는 날까지는 연 12%에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같은 경우에는 상간행위가 그렇죠. 있었던 날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소장 부본이 상대방과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에 정한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구 취지와 함께 붙이는 청구 취지들이 있어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5천만 원 부분 제1항입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이 뭔가요? 가집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보면 소송이 확정돼야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일단 1심 판결이 선고가 되기만 하면 그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집행이라고 해요. 네, 저희가 쉽게 의뢰인들께 설명드릴 때에는 가짜 집행이다. 판결이 확정이 돼서 나중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거라서 가짜로 일단은 집행을 할 수 있다. 항소심이라든가 상고심에서 뒤집어지면은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청구 원인에 들어가는데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한테 왜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지를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다라는 맞아요. 내용을 쓰는 건데 상간담 소송에서는 당사자 관계가 먼저 나와야겠죠.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3명이어야 되고 원고랑 상간행위를 한 원고의 배우자 간의 혼인관계를 정확히 서술하고 입증할 자료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피고의 관계가 인제가 되죠. 피고가 상간녀 내지 상간남 플러스 알파로 원고의 배우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유책사유에 관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겠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몇 년 동안 어떤 행위를 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왔던 사람이다.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피고가 자기가 관계를 맺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까지 적어줍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으로 입증이 되죠? 두 사람 간의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안에 당연히 상대방의 배우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얘기들이 있거나 원고하고 피고가 원래부터 서로 아는 사람인 경우도 많아요. 다 같이 아는 관계인 그렇죠. 경우가 더 네. 많고 한 절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필 사진에 배우자라던가 자녀와 촬영한 사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관계가 있었음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충분히 입증 가능하죠. 그렇죠. 입증 방법이 이도저도 없다. 그 사건 인지 후에 전화를 해서 조져서라도 알아내겠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유부남, 유부녀인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난 거야? 너 애기 몇 살이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잖아. 네. 알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녹음이 된다고 한다면은 자백 진술처럼 인정이 돼가지고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청구 원인에서 나와야 될 거 3가지는 다 나왔어요. 불법행위에 대한 성립 요건은 다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쟤네로부터 받아내야 되느냐에 그렇지. 대한 당위성, 얼마나 불륜 기간이 길었느냐, 악질적이었느냐, 전부 다 손해배상 금액을 늘리는 요소들이 됐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빠짐없이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간 남녀가 조롱하면서 그렇지. 네가 똑바로 못하니까 네 남편이 밖으로 나돌지 최악입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한 2천만 원 인정됐고 3천, 4천만 원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만한 사유가 되죠. 심지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중간에 낀 배우자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인정이 됐어. 그러면 이제 작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금액이 늘리는 사유는 그동안 불륜 행각을 했던 사정에 관한 자료와 사실관계도 있지만은 나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나 큰지를 입증함으로써 금액을 늘릴 수가 있어요. 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에 가가지고 치료라던가 입원 이런 걸 통해서 큰 손해가 발생했다. 진단서, 진료기록 이런 거를 빼곡하게 제출함으로써 손해배상 금액을 또 늘릴 수가 있죠. 끝났어요. 소장 다 썼어. 좀 베테랑 같아요. 갑자기 왜 그래요? 아무 준비도 없이 떠드는데 소장 하나가 썼네? 뚝딱 나왔네? 이걸 보고 소장을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하지만 이런 소송들도 변호사한테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블라인드된 스킬들이 있어요. 피고가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피고의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바닥으로 만드는 기법을 쓴다던가 여러 가지 소송에 관한 기법들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요걸 얘기하려면 이제 밤을 새야지. 소장 쓰는 법을 다 가르쳐 드렸지만 우리가 전문가를 떠나서 내가 1000번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기는 해요.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 디테일한 기간뿐만 아니라 만나는 과정이라던가 태도라던가 디테일을 놓치지 말고 소장에 넣어야지만 손해배상 금액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도달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자소송, 두 번째는 우편 접수, 세 번째는 직접 가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전자소송으로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일단 전자소송이 그렇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다른 오프라인으로 되겠지만 어쨌든 뭐 접수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물을 안 날려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지송달료가 10% 절약됩니다. 어우! 장난 아니네. 아, 다음 스텝은 뭐가 피고 되겠어요? 답변서 받았어 어떻게 그렇죠. 답변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